아메리카, 미국에 감사하자 문재인 이적 세력 타도 제51차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단에 서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5구 대선 부정선거 사실을 거제도 실내체육관에서 개표 참관이라면서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자 목격자입니다. 저 이름은 김동성입니다. 제가 이 연단에 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가지입니다. 5구 대선이 왜 부정선거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사전투표제가 왜 부정선거를 위해서 기획된 제도인가, 그리고 문재인은 왜 국민에 의해서 퇴출돼야 하는가, 이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구 대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증거를 제가 여기서 열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5월 9일날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는 투표 참관인을 했고요. 8시부터 진행되는 개표 참관인을 또 거제시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근데 5구 대선에 5월 4일날, 5월 5일날 사전투표한 거 다 기억하시죠? 그 사전투표가 문제였습니다. 사전투표함이 제일 먼저 거제시 실내체육관에 개표하는 장소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5월 9일날 투표한 본 투표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투표함부터 개함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함을 하는 순간 접힌 자국 하나 없이 펼쳐진 투표지가 과반 이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투표하실 때 투표지를 접지 않고 그대로 넣으신 분 계신가요? 없죠? 다 접어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선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선거의 일련 과정은 이렇습니다. 투표지를 받으면 투표지에 있는 일련 번호를 뗍니다. 그래서 조그만 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일련 번호를 뗀 투표지를 투표인에게 주죠. 그러면 투표인은 가림막이 가려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굴 찍었는지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게끔 되어 있는 게 이 비밀선거의 과정입니다. 한데 접힌 자국 하나 없이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것은 선관위 이 직원들이 보관기간 동안, 4일간 보관기간 동안 임의로 자기네들이 기표 후에 일부는 접어서 넣다가, 대선이니까 이게 투표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너무 많으니까 접을 시간이 없어서 다 그냥 쳐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접힌 자국 하나 없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5.9 대선 부정선거라고 구글이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쳐보면 그 동영상과 사진 다 나옵니다. 제가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9 대선, 5구 대선 부정선거는 확실한 부정선거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부정선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선거관리 시스템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고 각 지방에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근데 실제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사법부 직속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의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선거관리위원장은 고등법원의 판사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선거가 선관위에 의해서 이번에 자행된 겁니다. 근데 이 선관위에서 자행된 이 부정선거를 어디다 고발을 해야 되느냐? 선관위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표를 도둑질한 놈들이 선관위인데 도둑놈한테 도둑놈 잡아달라고
고발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이게? 이게 김영삼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선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과연 선거가 제대로 치러졌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지껏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하면서 민의를 반영하려고 해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우리 국민이 살았고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5.9 대선 아니 5구 대선 부정선거 사실 이걸로 인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게 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 사전투표제가 언제 시행됐는지도 모르시죠? 2013년 1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19일인가 당선되셨죠? 대선 치르시면서. 자, 인수인계하고 막 정신없을 때 입법부 이 새끼들이 2014년 1월 1일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재보선 치르고요. 사전투표제로. 그 다음에 2014년 지방선거 치렀고요. 2016년 총선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5구 대선을 치렀죠. 그러니까 총 4번의 사전투표제를 우리가 실시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 부정선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5구 대선이 부정선거인데 그 전에 부정선거를 안 했겠습니까? 이미 다 자기네들이 시험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국민증 한 사람에게 걸릴 줄 몰랐던 거죠.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이제부터 열거하겠습니다. 자, 사전투표제 미리 선거하는 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부재자 선거라고. 그 아시죠? 부재자 선거. 근데 그게 변형된 제도입니다. 투표구 내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도 미리 선거하게끔 한 게 사전투표제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투표를 진행하는데 원래 모든 선진국에서는 전산장치를 투표에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전산장치라는 건 임의로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 다 전산장치죠.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투표제에 그래서 전산장치를 도입을 안 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근데 사전투표제는 모든 게 전산장치로 됩니다. 프린터 용지, 우리 투표지 옛날에 인쇄소에서 총 투표인수에 맞춰서 엄격한 감시 하에서 딱 맞춰서 일련번호 새겨서 투표지를 인쇄해서 사용했습니다. 각 투표구마다 정확한 투표인 수에 맞춰서 배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제 프린터로 투표지를 인쇄해서 줬습니다. 무한정 뽑아낼 수 있습니다. 프린터로. 그리고 또 신분 확인 다 전산장치로 했습니다. 신분증 스캔 후에 뭐 지문인식 한다고 찍었죠? 이거 지문인식 기능 없습니다. 쇼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분증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에 사인 및 날인을 하셨죠 다들. 그래서 신분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복투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산장치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전산장치 다루는 사람이 사전투표 안 했다고 처리하면은 본투표에라도 또 투표가 가능합니다. 중복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일련번호를 떼서 선거인명부와 일련번호의 숫자를 맞춰서 투표인수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표인수를 또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집계를 했습니다. 스캔 장치로 한 걸 했으니까요. 사인하고 날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인수도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투표인수, 그러니까 곧 사전투표제는 투표율까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전에 전자개표기는 누가 투표를 많이 했는지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제는 투표율과 누가 표를 많이 얻었는지를 가늠하는 득표율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득표율은 보관기간 동안에 투표지 다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자, 이 투표지, 투표한 보관 방법에도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 예전에는 공인을 종이로 했습니다. 떼면 찢어지게. 손을 대면은 손댄 티가 나게. 한데, 이번에 투표한 비닐 스티커로 했습니다. 뜯어도 안 찢어집니다. 뜯었다가 다시 붙이면 붙였는지, 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방법은 지문 감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개함할 때 누가 지문 감식하고 개함합니까? 다 미리 부정선거를 위해서 입법부가 사전 기획해서 도입한 것이 사전투표제입니다. 선관위가 그것을 방조하고 같이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완전히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국민을 기만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어떤 나라도 부정선거를 법원의 판결로 맡긴 적이 없습니다. 다 국민이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바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금방 하실 수 있는 두 가지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는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의 대부 임종석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고발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쪽 어딘가에는 서명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 서명하는 용지에다가 서명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연락처하고 주소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찾지 못하신 분은 지금 요 전단지들 2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요 전단지에 사무실 주소가 있고 팩스가 있으니까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리로 동참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배부해 드린 게 전단지가 2개인데 이 전단지 2개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제목은 뭐냐? 이 나라 살리는 2개의 전단지 100만 부 이상을 뿌립시다. 요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지만원 치시면은 제 동영상이 나와요. 여기에 요 조그만 거 앞뒤로 돼 있는 거 A4지 반장짜리인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기가 주사파가 아니래요. 제가 주사파라고 했더니 주사파가 아니라면서 저를 포함한 5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사파인가 아닌가 전부 제가 문헌에서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100% 1000% 주사파예요. 거기에다가 북한에 그 사람이 2000년서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 일이 모두 종북 좌파 짓을 했고 북한에 30억 원을 줬어요. 27억 원은 뭐냐 하면은 각 방송국에 다니면서 너 김정일 그 영상 방송했지, 김정은이 영상 방송했지, 유도탄 발사하는 거 방송했지, 돈 내놔. 내가 북한으로부터 저작권료 위임을 받았어. 그렇게 방송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27억 원 보내줬고 나머지 돈은 524 조치로 맥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대로 북한에게 보내주려고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있어요. 그 내용
명이 여기 있어. 요 작은데 여기 있어요. 이거 100만 부 뿌리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큰 거. 이거 큰 거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5월 18일, 이제 다음 달이죠. 5월 18일. 그때에 현충원, 여기 현충원에 100만 명이 모여야 우리가 빨갱이를 이길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식구들은 물론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오실 수 있습니까? 거기 와야 하는 이유는 5월 18일 해마다 빨갱이들은 광주를 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국자들은 동작묘지로 가야 돼요. 동작묘지로 가야 하는 것은 5.18 때 북한군이 와서 게릴라 작전을 했는데 그 게릴라 작전을 퇴치시키느라고 전사한 23명의 우리 공수특전단 요원들이 거기 묻혀 있고, 그 다음에 한평경찰서 4명이 차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빨갱이들하고 우리 국군하고 싸웠는데 죽은 빨갱이들은 양아치가 묻힌 광주에는 빨갱이들이 가고, 빨갱이들은 양아치 앵벌이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리로 와야 우리가 이긴다 이게요. 압도한다 이거예요. 갑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헌법을 고친다고 하죠. 헌법 개정인데 무슨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민군 헌법으로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다는 거예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으면은 헌법의 모든 조항들이 5.18 정신에 따라서 5.18에 고개 숙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헌법 전문이에요. 그런데 그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되는 것, 왜 넣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뭐냐? 2018년 금년도 2월 28일에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거기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3조 6항에 뭐가 들어있느냐? 앞으로 3년 이내에 5.18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3년 동안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를 규명하라! 이런 조항이 특별법에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2021년 앞으로 3년 후 2021년 9월 말까지는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이거예요. 또 그때까지는 유공자에 대한 대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청와대에서 저들이 날치기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헌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선거에 강행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국당에 가셔서 왜 딴소리들만 하느냐? 이거 해라.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5.18을 3년 이내에 5.18이 민주화운동인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인지 이것을 규명하게 돼 있는데 규명하기도 전에 이거를 날치기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그러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한국당에 가셔서 가르쳐 주시라고요.
하면은 5.18에 북한 특수군 살인기계로 훈련된 특수군 600명이 왔어. 그 600명은 제가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면은 검찰 기록하고 국정원 기록하고 해서 발견을 해냈어요. 그거를 600명이 있는 거는 거기서 발견했고, 또 다른 600명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뭐 북한의 그 예술가, 그 다음에 인민 배우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또 뭐냐? 그 사람들은 군대 600명하고 인민군 600명하고는 별도로 정치 공작을 하러 왔다 이게. 정치 공작. 정치 공작을 하러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청 앞에 이렇게 시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 세월호 사건 시체 장사 했잖아요. 여기 광주 도청 앞에서 시체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관을 전부 분수대 앞에 갖다 놓고 시체 장사를 하는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얼굴이 이 뒤에 다 있다 이거예요. 이 뒤에. 여러분 이걸 보시고, 이것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80년에 여기에서 현장 사진에서 찍힌 사진이고 들어있는 사진이고, 오른쪽 얼굴이 최근 얼굴이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탈북자가 3사람이 있어. 탈북자가 지금 와 있는 탈북자가. 이거를 보시고, 그래도 이게 광수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5.18 때 광주에 왔던 북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광수라고 그래요. 광수 얼굴이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닮지 않은 사람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10만원 드릴게요. 한 사람도 닮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이거를 놓고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사람, 5.18에 광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눈앞에 갖다가 보여주세요. 이거 2개. 임종석을 주사파로 우리가 규명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고발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5.18 5월 18일 날 여기 현충원에 100만 명이 모이게 하는 것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임무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한 가지 더 보탤 것은 우리가 5.18에서 지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승승장구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기니까 저 국회의원들, 빨갱이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이제 광주 5.18 그 유공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설사 북한군이 와서 게릴라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하는 것은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유공자 혜택 받는 거 그거 계속 받겠다 그거예요. 둘째는 5.18은 북한군이 와서 했어도 광주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한 거는 맞는 거니까는 그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 얘기예요. 이 책이 2개가 있어요. 이 책이 2개인데 이 책을 읽고 5.18을 북한군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생각할 사람 이 세상에서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싶어도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1,000원, 2,000원에
가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5.18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우선 전단지를 주시고, 그래도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에 안내를 하세요. 이 책을 안내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약속 믿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